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현충일부터 시작된 3일간의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날이 서울 같은 경우는 날이 그렇게 덥지는 않았습니다. 시원한 3일 연휴였는데 잘 보내셨나요? 저는 다음 주 화요일부터 이제 SBS, CNBC에서 힐링머니를 비롯해서 아주 많은 프로그램에 방송에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3일 동안 컴퓨터도 세팅도 다시 하고 방송실 완전히 그냥 다 뒤집어 엎느니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그래서 아주 정신없는 3일 동안을 보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아주 잘 쉬셨죠? 힐링하는 연휴 되셨을까 생각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미국과 유럽 시장은 아주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걱정했는데 뭐 걱정할 거리는 다 사라졌죠. 그리고 뭐 ECB에서도 금리 인하 때문에 특히 뭐 독일이나 영국 같은 경우는 아주 멋진 신고가 랠리를 하려고 독일은 뭐 신고가 랠리를 계속 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S&P하고 다우는 신고가를 또 찍었습니다. 뭐 이런 일이 다 있습니까? 우리는 조정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런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어디선가에는 강한 강세장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신다면 지금부터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감히 예측이 갈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거를 잘 이해하시면서 멋진 랠리를 이번 장에서도 잘 펼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6월 9일 월요일 주식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국내 증시입니다. 코스피가 외국인이 15거래일 동안 순매수했습니다. 외국인이 이렇게 순매수하는 게 꼭 2013년도에 매수를 보는 것 같아요. 그때도 막 7월 달까지 빠졌다가 7월 10일 이후에 44일, 50일 가까이 매수를 했는데요. 반면 지수는 전거래 대비 13.08포인트 내린 1995.48을 기록을 했습니다. 개인이 1867억, 외국인이 658억 매수를 보인 반면 기관은 4350억 매도를 보였는데 기관의 매도세에도 불구하고 기타 법인이면 뭐 우체국이겠죠. 1833억, 보험은 576억 매수를 보였습니다. 프로그램도 차익이 182억, 비차익이 604억 매도를 보이면서 총 786억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업종별로 약세 업종이 거의 대부분이었는데요. 은행과 종이 목재, 음식료 업종을 세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약세 마감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도 약세 종목이 거의 대부분이었죠. SK 하이닉스와 한국전력, KB금융 딱 세 종목만 강세를 보였고요. 기아차, 현대중공업, SK텔레콤 등 11개 종목은 약세 마감했습니다. 특이한 것은요, 이날 LG생활건강이 차세경 부회장의 지분 매각 소식에 12.01% 급락을 했는데요. 그동안 가지고 있던 지분을 다 매각하고 우선주만 1만 주 보유하고 있다라는 공시를 냈는데 이것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깜짝 놀란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차세경 부회장이 여러분들이 뭐 잘 알고 계실 겁니다만 M&A를 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거 여하에 따라서 또 주가가 움직이겠죠. 자, 이날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는 2원 60전 내린 1020원 50전으로 달러 대비 유로는 0.15% 오른 1달러 36센트 32달러로 마감을 했고요. 상한가 3개 종목을 포함해서 316개 종목이 상승을, 하한가 10개 종목을 포함해서 505개 종목이 조정을, 67개 종목은 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외국인과 기관 프로그램 매도로 약세 마감을 했는데요.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8.16포인트 내린
523.12를 기록을 했습니다. 개인이 291억, 외국인이 33억 매수를 한 반면 기관은 324억 매도를 보였는데 프로그램 매매는 비차익 거래 위주로 23억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업종별로 대부분 업종이 약세 마감했죠. 출판 매체와 비금속, 금융, 운송 장비, 섬유 의류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이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기술 성장과 디지털 컨텐츠, 인터넷, 통신 서비스 제약 등 거의 대부분이 약세를 보였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약세 종목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동안 시가총액 15위, 16위에 있던 성우 하이텍이 4.45%로 급등하면서 14위권으로 다시 진입을 했고요. 포스코 캠텍과 포스코 ICT 등 4개 종목이 강세를, CJ 다음, SK 브로드밴드 등 그동안 특히 이제 CJ 다음이 급등하고 난 이후에 조정을 하고 있는데 9개 종목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자, 이날 코스닥에서 상한가 4종목을 포함해서 179개 종목이 상승을, 하한가 4개 종목 포함해서 670개 종목이 조정을, 49개 종목은 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유럽입니다. 유럽중앙은행의 부양책으로 강세 마감했습니다. ECB가 유럽중앙은행이죠. 통화정책회의를 통해서 기준금리인 제6자 금리를 0.25%에서 0.15%로 0.1% 낮췄습니다. 단기 예치금리도 0.1포인트 인하해서 마이너스 0.1포인트를 하향을 했는데요. 유럽중앙은행이 사상 최초로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했다 이거죠. 참 특이합니다. 어떻게 예치금리가 마이너스 0.1포인트인지. 결국은 돈을 받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무슨 얘기예요? 유럽중앙은행에 있는 돈을 갖다 공짜로 쓰라는 얘기죠. 유럽중앙은행이 대출을 늘리려는 은행에 4천억 유로 규모의 타깃형 장기대출을 또 지원 발표를 했습니다. 돈을 쓰라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결국은 유럽에 있는 돈이 우리나라로 들어오겠죠. 유럽 주요 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6일 현지 시각 일제히 사상 최저치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국채 금리가 떨어졌으면 국채는 급등했다는 얘기입니다. 이탈리아와 스페인이 10년물 국채 금리가 전거래 대비 0.20포인트 급락을 했고요. 스페인이 10년물 국채 금리가 장중 2.612포인트까지 떨어졌습니다. 블룸버그가 93년도에 스페인 국채금리 통계 집계한 이후 최저치고요. 이탈리아도 10년물 금리가 장중 최대인 0.21포인트까지 하락을 했는데요. 사상 최저인 2.723%까지 하락했다가 좀 올라온 거죠. 프랑스 국채 10년물도 금리도 90년 블룸버그 집계 이후 최저 수준이었고요. 프랑스 10년물 국채는 1.656포인트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하락했다는 얘기는 좋은 겁니다. 국채들이 당연히 올라갔다는 얘기죠. 이로 인해서 범유로권 스탁스 유럽 600은 전날보다 2.31포인트 상승한 347.30을, 영국의 뿌띠백은 44.72포인트 상승한 6858.21을, 독일의 닥스30은 39.36포인트 오른 9987.19로, 프랑스 객사공은 32.39포인트 오른 4581.12를 기록을 했습니다. 코메리츠방크, 소시에터 제네럴, 바클레이즈 등 당연히 유럽에 대표하는 금융주들이 강세를 보였겠죠. 그리고 브리티시 페트롤리움, 로열 더치셀, 비지그룹 등 정유주들도 강세 마감했습니다. 자, 미국은요, 고용지표 호조로 다우와 S&P 500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장을 시작하면서 미국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호실적을 발표하고 조기금리 인상이 예측이 빗나가면서 상승 출발을 했는데요. 이날 미국 노동부가 5월 비농업 부분 고용이 21만 7천 명 계절 조정치를 하면서 시장 예상치 21만 명을 웃돌았습니다. 5월 실업률이 6.3%, 4월과 동일하고요. 월가 예상치 6.3%보다 떨어지는 아주 좋은 수치였는데, 전문가들은
투자자는 미국 경제에 대한 확신이 서지만 그러나 고용시장은 느리고 꾸준한 회복세와 약한 반등이 있다. 유럽 중앙은행 금리 인하 등으로 완화 조치에 긍정적인 여파로 미국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고요. S&P가 아일랜드 국가신용등급을 트리플 B+에서 A-로 상향 조정하고 긍정적인 전망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탈리아도 신용등급을 트리플 B에서 B로, 그리고 미국은 AA+로 현행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아주 좋은 뉴스가 나온 가운데 다우는 전거래 대비 88.17포인트 상승한 16,924.28을, S&P 500은 8.98포인트 상승한 1949.44로, 나스닥은 25.17포인트 상승한 4321.40을 기록을 했습니다. 업종별로 100개 업종이 상승을 하고 18개 업종이 조정을 보였습니다. 아멕스 항공지수, 다우존스 가전, 다우존스 타이어가 강세를 보였고요. 다우존스 30개 종목 가운데 상승이 21개, 하락이 9개였는데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골드만삭스 그룹과 인텔이 강세를 보였고요. 나스닥 100종목 가운데 상승이 77개, 하락이 20개였습니다. 버몬트주 워터베리에 위치한 포장용 커피 전문 업체 그린마운틴 커피가 8.3% 급등을 했는데 계속 그린마운틴은 아주 우상향하고 있죠. 그리고 북경에 본사를 두고 있는 인터넷 상거래 업체 바이두닷컴도 3.5% 강세를 보였습니다. S&P 500 종목 가운데 상승은 364개, 하락은 124개였는데요. 캘리포니아주 파골로 알토에 위치한 금융서비스 업체 이트레이드 파이낸셜 커퍼레이션이 4.3% 강세로, 위스콘신주 미러키에 위치한 광산업체죠. 조이글로벌이 3.9% 강세 보였습니다. 자, 이날 뉴욕의 상하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 준진료는 21센트 상승하면서 배럴당 102달러 71센트로, 런던 IC 선물시장에서 북해산 브렌트유는 14센트 상승하면서 배럴당 108달러 69센트로, 금선물 가격은 5달러 조정하면서 온스당 1247달러 50센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월요일 국외 증시 일정입니다. 먼저 미국 플로리다 올랜도에서 9일부터 11일까지 가트너 그룹의 가트너 IT 인프라스트럭처와 오퍼레이션 매니지먼트 서밋이 있습니다. 프랑스 안시에서는 9일부터 14일까지 안시 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이 있고요. 호주는 여왕탄신일로 휴장을 합니다. 일본은 4월 경상수지와 1쿼터 GDP 확정치 발표 있습니다. 자, 다음은 국내 증시 일정입니다. 코스피의 하나타이몰드, 아시아 1호, 동양증권과 코스닥의 태창파로스가 주주총회 예정되어 있습니다.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조정에 잘 보셨죠? 아주 조정함에도 불구하고 강한 것은 빠지지 않습니다. 이럴 때 대비해서 여러분들 편안하게 아주 강한 종목들 잘 몰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6월 9일 월요일 주식시황 마칩니다.